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뭐 그제 적중도 많이 했고 뭔가 이제 어, 뭐 연패도 끊고 해서 흐름이 좋긴 했었는데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 생각은 합니다. 뭐 맨유가 어, 설마 또 못 이기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긴 했거든요. 배당이 너무 낮긴 했지만 그 전에 나폴리전처럼 이제 건너뛰었어야 했는데 어제는 경기가 워낙 없다 보니 뭐 그렇다고 뭐 아랍컵을 갈 수도 없고 해서 결국 그 세 경기를 묶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라치오 언더도 나오고 뭐 볼로냐도 나중에 배당이 빠지긴 했지만 거의 두 배였고 그냥 두 경기만 갈 걸 그랬나 뭐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주말을 좀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좀 일찍 올려 했던 건 호주 축구를 가려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애매하기도 하고 해서 건너뛰었고 오늘은 아랍컵도 그냥 건너뜁니다. 한 경기 있는 거. 그래서 해축만 가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이번 주말에는 뭐 도전 미션을 할 수도 있고 하게 되면은 라이브에서만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낮 경기도 갈 겁니다. 일요일 낮 경기는 워낙 적기 때문에 뭐 오전에 빨리 하고 갈 수도 있긴 한데 내일은 풀로 낮에 한 오전쯤에 와서 낮 경기 하고 뭐 저녁 경기는 오후쯤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낮 경기 가실 분들 내일 아마 J리그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또 낮 경기들이 없잖아요. 미축도 이제 뭐 내년 시즌 좀 빨리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오로지 해외 축구만 남았다. 해서 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축구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자, 해서 중간중간 축구가 없을 때는 뭐 NBA를 좀 볼 수도 있다는 점. 왜냐면 MLB도 그렇고 NBA도 그렇고 가끔씩은 같기 때문에 좀 너무 경기가 없을 때는 아예 회차에 축구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쉬어 가든 아니면 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시작하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6경기 이 브레스트하고 AS 모나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성을 보면은 브레스트가 그래도 모나코 상대로 홈에서 괜찮게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성은 밀리진 않고 지금 순위가 이제 모나코가 좀 더 앞서 있거든요. 승점 7점. 근데 이제 득실은 확실히 모나코가 좋습니다. 그리고 브레스트가 이제 뭐 홈에서 아주 막 뛰어나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모나코가 홈에 비해 원정이 조금 승점이 좀 낮다 보니 그래도 해볼 만은 하다 이런 생각이고 브레스트의 결장을 보면은 주전 기포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깨끗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나코 쪽이 지난번 이제 파리하고의 경기에 이겼지만 수비 퇴장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기 부상자 수비수들 뭐 한 2명 정도 빼더라도 미드필더에 뭐 그 출전 정지로 이제 못 나오는 선수도 있고 공격에 한 3명이 빠지거든요. 안수파티 그리고 그 외에 일레니케나 그리고 발로건까지 하면은 결장 부분은 확실히 브레스트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퇴장까지 있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득점력은 높지만 그 빠지는 선수들이 득점에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브레스트가 승점도 밀리고 뭐 하지만 뭐 상성도 거의 뭐 밀리지 않고
이 결장 부분도 앞서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스트라스까지 꺾으면서 연승. 홈에서는 뭐 리옹하고도 비겼고 해서 홈에서 최근에 졌던 건 파리. 이 파리한테만 졌고, 물론 기복이 좀 심하긴 해요. 실점도 좀 꾸준하고 그래서 뭔가 오버가 많기도 한데, 모나코도 그래도 이제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홈에서 뭐 연패 당하고 3연패까지 했는데 결국 홈에서 8위를 잡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도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뭐 얘네가 일단은 챔스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또 홈에서 갈라타전이라서 그나마 원정이 아닌 점을 생각했을 땐 모나코도 어쨌든 3연패의 흐름을 끊었고 결장이 좀 많긴 하지만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좀 브레스트가 홈인데 그래도 질 것 같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서 모나코는 또 실점이 좀 꾸준하다 보니 진짜 파리 이긴 건 거의 전 진짜 운이 좋았다 보거든요. 그 전에 뭐 4실점 2번이나 하고 그랬던 상황들을 보면은 이건 브레스트 프렌 가야 된다. 아니면 2.5 기준 무조건 오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레스트 프렌과 오버. 그리고 제가 이제 몰랐던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PC로만 보니까 휴대폰으로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구독자 게시판에 옛날에는 그 방송국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이게 보였어요. 그냥 올리면. 그래서 이제 빈칸을 채우고 그 밑에 적었었는데 휴대폰으로 보니까 구독을 안 하더라도 그게 보이더라고. 난 그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업도 누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왜 구독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 업이 눌리는 걸까? 업이 눌리면 이제 그 방송에 뜨거든요. 구독을 안 했는데 어떻게 구독자 게시판에 들어가서 업을 누르지? 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뭐 오류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휴대폰으로는 그 화면이 보이더라고. PC로는 안 보이거든요. 누를 수도 없고. 근데 휴대폰으로 가면은 그게 그 게시판으로 가면은 보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 PC에서 보이던 것처럼 그냥 화면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냥 보여준 게 됐다. 어쨌든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올릴 때는 빈칸 길게 하고, 그러면 빈칸밖에 안 보이거든요. 휴대폰으로 보더라도 뭐 업 누르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시스템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엑셀시오르하고 흐로닝원 가도록 할게요. 일단 배당 대비는 브레스트 프렌이 좋은 것 같아요. 자, LADBC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LADBC를 보면은 뭐 승점이 비슷한 팀들이 워낙 많긴 해요. 중하위권 쪽에. 그리고 흐로닝원이 지금 8위 그 커트라인에 딱 걸쳐 있는데 엑셀시오르하고 4점 차고, 당연히 득실은 좋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뭐 압도적으로 좋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원정이 있기도 하고 둘 다 홈 원정 성적이 같아요. 3승 4패로. 그리고 결장자도 거의 없고 둘 다. 이러면은 뭐 상성도 반반이고 결국 최근 흐름이다. 일단 엑셀시오로 보면 아약스 원정, 최근에 브레다전까지 연승입니다. 연승. 그리고 뭐 그전에는 못했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그래도 잘 안 지는 편이긴 해요. 급대회 포함해서. 그래서 냉정하게 흐로닝언이 최근에 5경기 동안 승리 없고, 물론 뭐 트벤테하고 비기고 뭐 위트 원정도 잡긴 했었지만 최근에 원정 3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엑셀시오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전 엑셀시오로 프렘 봅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마인츠. 오늘은 마인츠까지만 공개를 하고, 자, 마인츠하고 메넨글라. 마인츠가 이제 꼴찌죠, 꼴찌. 이 메넨글라도 순위가 높은 편은 아닌데 일단 홈에서도 마인츠가 메넨글라한테 막 앞서진 않아요. 거의 비슷한데 거의 뭐 한 반반 느낌? 최근엔 또 홈에서 2경기 연속 비겼고,
근데 이제 마인츠 문제점은 그거죠. 일단은 아직 1승밖에 못했고, 더군다나 홈에서는 아직 1승이 없습니다. 2무 4패로. 그리고 메넨글라는 이제 홈보다 원정의 승점이 좀 더 좋고 득실이 괜찮아요. 플러스 4라서. 그래서 마인츠는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에 프라이전 0대4로 질 때 공격에 누구야 이게 폴 레벨 얘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결장에, 그리고 수비에도 출전을 못하는 선수가 한 명 있고 주전기포도 부상 중이고 결장들이 좀 있죠. 근데 메넨글라도 장기 부상자들이 얘는 꽤 많더라고. 최근 부상으로 치면 한 공격 1명, 수비 미드필더 한 2명 정도 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메넨글라가 훨씬 많긴 한데 대부분 장기 부상이고 해서 얼추 비슷하지 않나. 퇴장에 뭐 수비 못 나오는 선수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는데 일단 메넨글라는 이제 지난번 장크트를 졌습니다. 장크트전을 원정에서 4대0으로 이겼었는데 결국 컵대회 탈락을 했고 리그밖에 안 남았고 마인츠는 컨퍼런스를 병행하는데 컨퍼런스 성적이 나름 나쁘진 않아요. 3승 1패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컨퍼런스 일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원정 경기를 가야 돼서. 근데 중요한 건 리그죠. 리그 꼴찌고 아직은 이제 뭐 초반이기 때문에 이때 좀 쫓아가야 됩니다. 뭐 아예 못 쫓아갈 정도의 승점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마인츠의 반등이 좀 필요하다. 그래도 최근 2경기 1대1로 다 비겼고 그리고 너무 막 심하게 졌던 경기가 홈에서는 그렇게는 없어요. 원정만큼. 원정은 이제 0대4로 졌던 경기도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홈에선 그래도 조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인츠가 지금 아우쿠전 이후에 승리가 없거든요. 컨퍼런스 제외하면. 컵대회 제외하더라도 지금 2무 6패인가 그럴 겁니다. 2무 6패. 그러면 여전히 홈에서 승리 없지만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고 생각보다 홈에서 선방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메넨글라의 흐름이 좋다 하더라도 한 번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마인츠는 또 여유가 좀 더 있죠. 이틀 전에 그 경기 일수로 따지면 3일이죠. 3일 이제 새벽에 하니까 12월 3일 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홈이긴 하지만 체력적인 문제도 좋고 다만 리그는 지금 3승 1무로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메넨글라가 지금 원정도 이제 4득점 3득점씩 해서 단순히 장크트한테 졌다고 마인츠를 보기에는 마인츠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마인츠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뭐 마인츠 승무 사이드로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메넨글라 플랜이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메넨글라 플랜을 확실하게 못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인츠의 1승이 홈 1승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메넨글라가 한번 흐름이 깨졌고 어쨌든 컵대회에서. 그리고 예전에 메넨글라의 문제점은 득점이 많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마인츠 홈이면 할만 해볼만 하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패스합니다. 좀 어려워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부터는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헐시티하고 미들즈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헐시티도 뭐 상위권이죠. 근데 미들즈브로가 지금 순위가 2위고 코번트리하고는 그래도 승점이 10점 차로 좀 벌어져 있긴 해요. 워낙 코번트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2위부터 뭐 지금 헐시티까지도 불과 이제 승점 5점 차고 1.2점 차인 팀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뭐 제일 꼴찌인 셰필드 왠지 빼고는 하위권은 또 하위권대로, 중위권은 중위권대로, 뭐 중상위권은 중상위권대로 다 승점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한 경기 한 경기 승점을 좀 챙겨야 된다. 상성은 일단 미들즈브로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최근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헐시티가 홈에서 유리하긴 한데 최근은 미들즈가 좀 더 좋고. 자, 그러면 일단 헐시티가 내세울 수 있는 건 홈의 이제 성적이 있겠죠. 5승 2무 2패. 왜냐면 미들즈도 홈 성적이 엄청 좋은데
원정이 그만큼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비빌 수 있지만 지금 팔머의 부상 그리고 뭐 수비 쪽의 부상도 있고 공격에도 부상 그 맥버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미들즈브로는 수비의 최근 부상 빼고는 애매한 선수가 뭐 한두 명 빼고는 다 뭐 장기 부상이라서 결장 부분은 저는 미들즈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헐시티가 뭐 스토크를 역전승해서 연패를 끊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헐시티의 특징이 최근에 뭐 득점도 좀 많았고 실점도 많았기 때문에 오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더 비율이 생각보다 아주 적은 편입니다. 최근에야 언더가 좀 몇 번 났는데 리그 초반부터 한 뭐 2달 동안은 계속 오버만 났었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오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들즈브로는 오버랑 언더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최근에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레스터, 뭐 버밍엄, 옥스퍼드 그리고 코번트리한테 지긴 했지만 뭐 2득점하고 더비카운 결국엔 역전을 해서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뭐 물론 냉정하게 원정의 득점량만 보면은 프레스턴전 이후에 1득점 이상 한 적이 없어요. 2번은 또 무득점이었고. 그래서 아무리 최근에 득점이 꾸준하다곤 하지만 이게 뭔가 오버 가기에는 배당이 좀 따라줘야 되긴 합니다. 근데 오버 배당이 정배기 때문에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헐시티가 뭐 연승을 할 것 같진 않고 미들즈도 지난번 선제골 내주고 역전을 한 거고 옥스퍼드나 뭐 레스터하고 비겼던 거 생각하고 홈보다 원정이 좀 안 좋았던 거 생각하면은 전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무 봅니다. 무. 이런 건 그냥 무 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에도하고 마요르카. 요거는 오비에도 승무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데 자, 오비에도 꼴찌죠. 물론 마요르카도 순위가 높은 건 아닙니다만은 오비에도가 지금 승점이 유일하게 한 자릿수 7득점 그리고 실점이 22골로 같긴 합니다만은 마요르카가 이제 득점이 2배 정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오비에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마요르카가 원정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득점 차이가 있어요. 득점. 그리고 공격에 이제 부상. 최근에 부상이 한 명 있다. 그리고 마요르카는 주전기퍼 부상 빼고는 크게 없습니다. 이러면 뭐 거의 반반인데 그래도 기퍼가 빠진 거 생각하면 뭐 마요르카가 손해일 수는 있죠. 그리고 오비에도가 일단 홈에서 진 적은 없어요. 마요르카 상대로. 예전 전적부터 포함해서 최근까지 1승 3무입니다. 그리고 두 팀이 만나면 무승부가 좀 많았기 때문에 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최근 흐름인데 오비에도가 지금 꽤 오랫동안 승리 없죠. 발렌시아 원정 이후에.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게 컵대회 포함 8경기입니다. 그 8경기 중 무득점한 경기를 세보면 6경기나 됩니다. 컵대회 빼면은 지로나 3대3 빼고는 다 무득점이었어요. 7경기 중에 6경기가. 6경기 맞구나. 6경기. 그러니까 득점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라요하고 오사수나 비긴 건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결국 0대0 무승부였고 홈에서는 지금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거든요. 리그에서. 이 정도면 물론 마요르카 지난 컵대회 12월 3일날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 있을 수 있다. 이기긴 했지만 원정까지 갔다 와서 그래서 오비에도가 좋은 건 체력밖에 없어요. 물론 마요르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로테를 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기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뭐 일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뭐 오사수나하고 비기거나 비아레알 한 골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마요르카가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득점 차이가 있어서. 다만 마요르카 원정도 세비야를 잡은 거 빼고는 다 이제 패배를 했고 뭐 아쉬운 한 골 차도 있긴 하지만 결국 오베도가 뭐 득점력은 부족할지언정 그래도 최근 라요랑 오사수나 비겼다는 점 생각하면은
오비에도 승까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마요르카 프렌도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고, 전 그냥 언더나 무승부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뭔가 무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전 언더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뭐 헐시티 무승부를 봤기 때문에 뭐 무랑 묶어가도 되고, 왜냐면 결국 오비에도가 득점을 못하면 득점력이 좋은 마요르카가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언더를 우선시 보는 건데, 뭐 그런 측면으로 생각했을 땐 프렌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무승부 묶어갈 게 필요하다고 무를 가기보다는 언더랑 마요르카 프렌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득점 문제니까 마요르카 프렌을 가장 우선시 보고, 왜냐면 오비에도도 홈에서 득점이 있었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뭐 바르샤전 선제골이라든가 소시한테 뭐 1대0 승리. 그래서 배당은 좀 적긴 하지만 마요르카 프렌 그리고 언더를 보면 되지 않을까. 무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릴하고 마르세유. 요건 또 릴 승무로 빠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도 경기가 많아서. 자, 릴 마르세유 상위권 싸움이죠. 4위 3위니까 뭐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승점 3점이 지금 뒤처지고 있긴 한데, 뭐 한 경기 차이라서 뭐 큰 차이는 없고, 득실은 그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세유가 득점력이 지금 8위보다 높거든요. 35골. 릴도 8위보다 득점력은 높아요. 그래서 득점이 10골 차이 납니다. 10골. 실점도 적기 때문에. 하지만 릴 홈이라는 거, 릴이 홈에서 5승 1무 1패죠. 마르세유도 홈의 무패인데 원정은 그 정도까지 아니기 때문에 릴의 홈이면 좀 빡세다. 그리고 득실도 괜찮고, 마르세유 원정보다 더 좋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결장 부분만 보면 되겠죠. 일단 지난번에 이제 르하브르전 이기긴 했지만 퇴장, 미드필더 퇴장 1명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장기 부상이고. 마르세유도 호이비에르의 출전 여부 불투명 빼고는 없습니다. 최근 달라진 게. 그래서 둘 다 거의 풀인데, 상성은 릴이 좋더라고. 최근 10경기 한 번밖에 안 졌고, 특히 홈에서도 최근 뭐 5경기 4승 1무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4연승 유로파 포함, 그리고 홈 원정 3연승, 유로파 제외하더라도 홈에서 4경기 3승 1무. 그래서 아무리 마르세유가 최근에 뭐 4경기 무패, 뭐 얘네가 챔스에서 성적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지난번 뭐 뉴캐슬 역전승을 하긴 했지만 리그로만 봤을 땐 3승 2무거든요. 원정에서도 최근 니스 5대1로 잡고, 그래서 툴루즈한테 비긴 건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뭔가 뭐 좀 애매할 것 같은, 좀 빡셀 것 같은 팀들 상대로는 뭐 5대1, 뭐 3대0, 뭐 그렇게 뭐 파리도 잡고 했는데, 오히려 이겨야 될 경기 홈에서 앙제나 툴루즈전을 비긴 게 좀 아쉽다. 그래서 2경기 연속 뭐 무승부 나올 수 있다 보여집니다. 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마르세유가 원정이라서 니스를 잡았다 하더라도 막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고, 릴도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무승부 보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아까 오비에도 뭐 억지로 무 보기보다는 아까 뭐 헐시티 뭐 무승부 봤으니까 뭐 못 가갈 게 없으면 뭐 릴을 보면 되겠죠. 오히려 무승부 확률은 저는 릴 마르세유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강팀끼리 붙으면 요새 무승부가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사이즈가 요거는 무밖에 안 보입니다. 해서 언어보다 건너뛰고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내일 낮 경기도 있습니다. 내일 낮 경기가 한 15경기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일 낮 경기 시간을 한번 보고 한번 볼까요? 내일이 1시가 이제 호주 경기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 그 다음 광주하고 이
전북의 이제 FA컵 결승, 그다음 2시부터가 J리그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뭐 호주 축구는 건너뛸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경기도 다 애매해서 건너뛰었기 때문에 아마 광주 경기부터 가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한 내일 못해도 11시, 아무리 늦어도 12시 안으로는 와야 하고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오전 늦어도 낮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엊그제 뭐 다폴 고배당까지 적중하면서 이제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어제 맨유가 비긴 건 좀 아쉬운데 오늘 다시 또 흐름을 잡아서 주말까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통계를 좀 낸 다음에 다음 주에 뭐 이벤트도 좀 하고 내일은 도전 미션을 좀 할 수도 있다는 점. 그게 뭐 낮 경기는 아니고 아마 하게 된다면 아마 해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도전 미션은 라이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이제 환불되는 구조기 때문에 방송 오시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맨유 경기 보셨나요? 그게 보니까 1대0으로 앞서다가 이제 한 골 먹힌 것 같더만요. 저는 이제 못 보고 하이라이트 보려다가 또 화날 것 같아서 따로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스코어를 보니까 이제 1대0으로 이기다 이제 막판에 좀 골을 먹힌 것 같더라고요. 너무 못했나요, 후반에? 안 보길 잘한 것 같기도. 왜냐면 어제 배당이 진짜 낮았잖아요. 1.3 몇인가? 이게 그 전날 나폴리 배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1.5 이하에 털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안 갈 수는 없지만 어제 뺐어야 했나. 경기가 딱 3경기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빼면 배당이 확 줄어들어서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간 건데 이게 원정에선 못 이길 경기 이기고 역전해서 또 에버튼전처럼 또 홈에서 또 그걸 못 이겨가지고 비겼더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피하는 팀들이 몇 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안 좋은 피오렌티나, 아탈은 살짝 좋아졌기 때문에 뭐 그나마 괜찮은데 맨유도 그 중에 포함돼요. 맨유. 그리고 몇 팀이 있거든요. 리그마다. 요새 좀 흐름이 안 좋은 상위권이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아약스.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맨시티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됐고 리버풀도 그렇고. 그래서 주말은 좀 잘 버릴 거 버리고 그저께 이제 적중이 그렇게 잘 됐던 이유가 버릴 거 다 버렸거든요. 나머지 경기들로만 묶어가니까 그게 6경기 다 적중을 한 거죠. 나폴리까지 전 버렸기 때문에. 나폴리 꼈으면 결국엔 메인이든 서브든 틀렸을 텐데 나폴리 버림으로써 3-3 나눠 갔기 때문에 적중을 했다. 그래서 맥시멈은 제가 볼 땐 배당도 가장 적절하고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고 경기 수도 딱 적당한 게 3경기 같아. 3경기. 2경기는 뭔가 살짝 부족하고 4경기는 좀 빡세고 물론 3경기씩 나눠 가도 제 스타일상 2개 묶어 가기 때문에 결국 6경기가 되는데 오늘이요. 오늘 뭐 쉽진 않죠. 쉽지는 않은데 뭐 잘 묶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낮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제 눈 와서 이제 취소된 그 경기 하고 있지 않나요?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지금 0대 0이네. 저는 요거 좀 보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낮에 올 테니까 공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고하셨고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